이번 달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7월 주식, 채권, 부동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도 볼까요? 코인까지 한번 4개의 파트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자산군을 이제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코스톨라니 아저씨의 힘을 빌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초반을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반, 채권 초반, 부동산 초반, 코인 초반. 코인 초반 했고요. 그 다음에 중반은 이제 날짜적인 중반일 수도 있고 사건적인 중반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흐름이 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그 다음에 월 말에 이제 이번 달은 이랬다 하고 결론이 나는 월 말 분위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부동산, 코인 한번 쭉 열어보도록 할게요. 재밌네요. 먼저 월 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 초에는 월 초에 조정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좀 센 조정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강력한 조정이 올 것 같다라는 게 월 초에 주식이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는데 채권도 그렇게 재미를 못 보네요. 채권이 재미가 없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데, 채권 금리가 오르는데 주식도 떨어진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아직 완전하게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픈 상태, 좀 두려워하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정이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별로 좋진 않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죠. 뭔가 계획 같은 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이 발표가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더라기보다는 그렇게 막 시장이 죽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난다, 생기는 있다, 죽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슨 계획 같은 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도시 같은 거나 새로운 뭐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코인은 지난달에는 죽었었지만 이번 달에는 괜찮다. 초반부터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무슨 마음이 맞아가지고 또 이제 시작이 되려나 봅니다. 예. 코인으로 마음 썩으셨던 분들께서는 좀 희망을 가지면 괜찮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반쯤에 가면은 주식시장이 살아납니다. 예. 활활 타오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반부터는 다시 조정에서 벗어나서 쭉쭉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출렁거림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아니면 아직 그 방향성을 못 잡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 경기 침체도 잡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애들이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고는 하는데 또 취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애매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분쟁의 요소가 다분히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 논란 정도의 느낌이 좀 오는데, 이게 정치판에서 논란인지 아니면 시장에서의 논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부동산에서 좀 강한 이슈가 나올 건데, 그 강한 이슈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약간 분란, 누구와 누구가 편이 갈려가지고 이제 좀 서로 싸움 같은 거, 불만을 표시하는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코인은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안정돼 버렸다. 그냥 안정되었다. 출렁출렁인 걸 떤 출렁이면 그렇게 없고, 안정적으로 그냥 약간 좀 지루한데 재미없네, 이 정도 그 느낌의 가격을 형성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성장도 없고 뭐 떨어지는 것도 그냥 안정적으로 굳어버린다, 시장이 굳어진다, 뭐 보합 상태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그냥 돈 가지고 일을 하는데 대장이시다 라고 할 수 있죠. 돈 가지고, 돈에 대해서 대장이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각 중앙은행 수장일 수도 있고, 기재부 장관일 수도 있고, 대통령은 이거랑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돈 다루는데 돈 다루는 데서 좀 급이 많이 높으신 분께서 주식시장을 자꾸 흔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흔들지는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말쯤 될 때쯤에 기재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분들 좀 유명한 그 큰손들, 버핏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연준 그 의장 같은 분들, 의장 같은 분들이래. 의장 그 양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채권이 이제 월말에 살아난다는 거 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겠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그렇다는 것은 얘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이분께서 좀 철퇴 같은 걸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축을 하자고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거는 약간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감정적인 거를 몹시 잘 다룹니다. 좀 약간 쇼맨십도 있으시고, 그런데 약간 맺고 끊음이 좀 애매해요. 맺고 끊음을 잘 못하시는 분이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감정이 휘둘리지는 또 않아요.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제 감성적 호소를 잘 하고 잘 들어주지만 실질적 도움을 잘 안 주는 그런 분께서 부동산 시장을 좀 뒤흔들 거다, 리드를 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살짝 바뀔 수가 있다. 잘 봐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재미없음, 이게 쭉 보합 상태, 재미없음, 이렇게 진동 없고 안정적인 상태였죠. 안정적이라는 건 변동성이 없다는 건 재미없다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를 딱 뚫고 올라가서 이제 좋은 결과물,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좀 강하게 낼 것 같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말에 좀 빛을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21년 7월 자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쭉 봤고요. 여러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